자, 통계 단원은요, 3학년 2학기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 그대로 통계이기 때문에 앞에 거랑 완전 거의 연계성이 없어. 니네가 중2 때 통계를 했었잖아. 그치? 확률 쪽, 경우의 수랑 확률 쪽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거랑 거의 연계성이 없는데 문제를 풀 때 조금씩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일단 여기 맨 처음에 단어는요, 뭐냐면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건데, 대표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대표값은요,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이 뭐가 있냐면, 내가 니네한테 야 이번에 시험 한올은 안 봤지만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니네가 수학은 몇 점이고요, 국어는 몇 점이고요, 과학은 몇 점이고요, 사회는 몇 점이고요, 또 음악은 몇 점이고요,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그거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그치? 그러지 않죠? 내가 만약 니네한테 몇 점이냐고 물어봤을 때 니네는 보통 뭘 얘기하죠? 그렇지, 평균을 얘기하지. 제일 많이 쓰이는 대표값은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죠?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죠. 그 점수 하나하나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별량이라고 말할 거야, 별량.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입니다. 별량을 다 더한 다음 별량의 개수. 별량이라는 건요, 내가 니네한테 조사한 점수들, 조사한 자료들, 그런 수치들 있죠, 숫자들.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별량이라 그래요. 변하는 양이라고. 내가 얘한테 말한 거랑 얘한테 말한 거, 얘한테 말한 거랑 다 변하는 양들일 거 아니야, 숫자가. 그래서 그걸 별량이라고 하고, 니네가 그냥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점수의 개수로 나눠요, 과목의 개수로 나눠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바로 평균. 제일 많이 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균 좋은데 내가 니네한테 야 용돈을 얼마 받는지를 내가 조사하려고 그래. 용돈 얼마 받냐고 했더니 우리 심준우 한 100만 원 받는다는 거야, 한 달에. 그랬으면 좋겠죠. 심준우 100만 원 받는데. 그리고 우리 은설이는 막 그 아이돌 콘서트 가야 돼가지고 5만 원밖에 없어.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받는데 그거를 또 막 모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주는 자기 돈 쓸 데 없대. 안 받는데. 민주는 막 안 받아. 그리고 채린이는 뭐 책도 많이 사야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부모님은 1,0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리고 우리 진석이는 쓸 데 없잖아. 10,000원만 가자. 이렇게 받는다고 치자. 용돈을. 그럼 내가 니네한테 용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다 조사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니네한테 그러면 이거를 다 평균 내가지고 니네한테 받는 용돈을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면 맞냐 이게? 민주는 하나도 안 받는데? 민주에 갑자기 용돈이 생겨버린 거잖아. 이게 되게 적절하지 못하죠? 그 왜 적절하지 못하냐면 너무 극단적인 수치가 있어서 그래. 얘는 하나도 안 받고 얘는 1,000만 원 가져가고 얘는 100만 원 가져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자료의 별량들의 수치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래서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거야. 그럼 이럴 땐 뭘 사용하냐면요. 이럴 땐요. 중앙값을 사용해요. 자, 중앙값은 극단적인 수치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대표값이고요. 중앙값이라는 거는 자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크기 순대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해요. 내가 예를 들면 니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아까 너 얼마 받았지? 너 얼마 받았지? 10,000원. 10,000원? 0원도 있었지. 0원, 10,000원, 50,000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일 때 내 크기 순대로 쭉 나열하고 딱 가운데 있는 요거 있죠? 얘가 중앙값 되는 거예요. 50,000원이 되는 거죠, 50,000원이. 그걸 대표하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대표하는 값이라고. 자, 그래서 중앙값은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크기 순대로 나열을 하셔야 돼요. 크기 순대로.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개수가 짝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개수가 이렇게 짝수가 되면 가운데 있는 게 없죠? 여기잖아, 여기. 여기밖에 없지, 여기. 여기는 얘들아, 숫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크기 순대로 나열한 다음에, 요 둘을 더한 다음에 이거의 평균 있죠? 그게 중앙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중앙값이라는 건 극단적인 수치가 있을 텐데, 일단, 크기 순대로 나열을 하고, 홀수계면 바로 그 숫자가 그 별량 안에 내가 쭉 나열한 거 조사한 별량 안에 들어있고, 만약 개수가 짝수계라면 가운데 있는 숫자의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이번에는 니네들한테 혈액형을 물어봤어. 혈액형 물어봤는데 내가 혈액형을 대표값으로 설정하려고 그래. 제일 많이 나온 걸 혈액형을. 근데 얘가 혈액형을 평균 낼 수도 없고 혈액형에 뭐 사람 인원으로 내야 되나? 하여튼 그것도 이상하고. 가장 많이 조사한 혈액형을 얘기할 때 A형, B형이야. 그럼 제일 많이 나온 혈액형 A형이 대표값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평균 낼 수도 없고 중앙값도 이상하잖아. 이럴 때 쓰는 대표값은 뭐냐면요. 최빈값이에요. 최빈값은 이름 그대로 가장 빈번하게 나온 값. 가장 최다 빈번하게 나온 값이 최빈값이야. 이런 거는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뭐 혈액형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 인기투표? 이런 거 할 때 최빈값을 쓰는 거지. 뭐 평균 내거나 중앙값 쓰거나 이런 건 적절하지 못하죠. 얘는 오히려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일 때 보통 최빈값을 많이 써요. 최빈값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 별량들에서 최빈값이 뭐야? 쟤 왜 저러니? 쟤 시험 끝나서 저렇게 됐니? 5가 제일 많이 나와 보이는 거야, 주는? 3이죠, 3. 내가 글씨를 잘못 썼어? 어떻게 이걸 보고 5라고 해? 3이죠? 제일 많이 나온 최빈값 3이죠? 3이 최빈값. 얘들아, 그럼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준우가 좋아하는 5도 있다. 이때 최빈값이 뭘까요? 맞아요. 3이랑 5 두 개 될 수도 있어.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건데 가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많이 나온 건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3도 2번 나오고 5도 많이 나왔죠. 5도 2번 나왔죠. 그래서 둘이 최빈값이 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최빈값이 뭘까? 다? 이때는 없어요. 이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이 나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어. 얘는 좀 최빈값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온 걸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표현할 만한 애들이 없잖아. 그래서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좀 전처럼 아까 똑같은 게 2개 나오면 그리고 그게 제일 많이 나온 숫자면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어렵냐? 전혀 안 어렵죠? 자, 대표값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대표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평균이라는 거는 니네 그 일상생활 제일 많이 대표하는 값.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거 언제 쓴다고 했었지? 차이가 클 때, 극단적인 수치가 있을 때. 차이가 크다고 보다는 되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극단적인 수치라고 표현하죠. 100만 원, 1000만 원, 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 엄청 극단적인 수치일 때 중앙값 쓰는데 중앙값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크기 순대로 나열하고 만약에 홀수개면 그 숫자 안에 중앙값 들어있는 짝수기일 때는 둘 더한 거의 평균. 알겠죠? 그 다음 최빈값. 최빈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알겠죠? 이게 그냥 대표값입니다. 별거 없죠? 여기 단원 진짜 쉬워요. 진짜로. 자, 이게 대표값이고 이름 그대로 대표값이 나왔으면 삼포도. 자, 삼포도라는 애도 볼게요. 삼포도. 대표값은 그냥 이런 용어가 끝이고 삼포도는 뭐냐면요. 느낌 조금 다른데 삼포도라는 거 그냥 이런 거야. 별량을 조사했을 때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이름이 좀 어색해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삼포도라고 해요. 삼포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네 이번에 우리 아산중 우리 MS반 다 100점 맞았죠? 거짓말 친 거 아니겠지? 근데 이제 A반, B반들 다 조사를 했는데 B반이어도 학교 시험 좀 쉽잖아. 하고 많이 틀려봤자 2개 틀리는 1명? 그리고 대부분 100점이거나 1개 틀리거나 그렇게 맞았어. 근데 얘들아 이게 아산중 전체가 그럴까? 아산중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런 걸까? 전부 다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다 맞았을까? 아니죠. 니네도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 학교 다니고 있잖아. 애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하면 막 100점이고 95점이고 막 90점이고 막 이래요? 진짜 점수가 낮은 애들도 있잖아. 반에 누구 있죠? 아, 이름 말하지 말고 제일 점수 낮은 점수. 수학 점수. 몇 점 받냐? 20 몇 점도 있었어? 뭐 혈압이 오른다. 우리 학원 학생은 아니지. 혈압이 오르고. 준우네 반은?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수학 점수 제일 몇 봉이 몇 점이야? 제가 아는 사람이요? 50점도 있었어? 한올중은 시험이 너무 오래됐나? 충격적으로 못 본 애 있어? 충격적으로 못 본 점수.
0점도 있었어? 그거 어떻게 찍는 거니? 풀지 않는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야, 우리 학원은 분명히 애들이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밖에 안 틀렸는데 학교만 가더라도 막 엄청 크죠? 그 차이들이. 이건 산포도가 큰 거야. 학교가 당연히 학원보다 산포도가 클 수밖에 없어. 학원은 우리는 수준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선택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 학교는 선택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을 꼭 안 하고 싶은 애들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수학 공부를 하려고 성적을 올리려고 다니는 애들이잖아, 학원은. 그래서 아무래도 산포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이 별량들을 조사했을 때 흩어져 있는 정도가 더 작다고요. 점수들이. 여기는 엄청 크고 0점, 100점, 50점, 뭐 90점 이렇게 엄청 크고 이게 산포도예요. 산포도. 그래서 내가 점수로 그냥 하나의 점수로 표현을 하면 자, A란 학생이랑 B란 학생 있다고 치자. 여기 또 애들 이름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가지고 A랑 B로 간다. 얘는 같이 시험 봤어, 니네처럼. A랑 B란 애가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봤어요. 근데 A란 애는 몇 점을 받았냐면 49점이랑 50점이랑 51점을 맞았어.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몇 점 맞았냐면 0점, 50점, 그 다음 100점 이렇게 맞았어. 자, 딱 봤을 때 A라는 애랑 B라는 애 중에 누가 더 산포도가 크냐? 당연히 B지. 그치, 준호야? B가 훨씬 산포도가 크죠? 아니, 다른 과목 얘 엄청 극단적인 애야, 얘. 그치? 얘는 수학만 파는 애잖아. 아주 만족해. 아주 그냥 좋은 애인데. 어쨌든 얘는 다 그냥 1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애잖아. 맞죠? 그래서 당연히 B가 더 산포도가 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매번 자료들이 별량이 3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여러 명의 별량을 조사할 수도 있고 과목이 막 10개인 걸 조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한눈에 보는 게 쉽지가 않겠네? 맞아요? 한눈에 보는 게 쉽지 않아서 산포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가 있냐면 자, 용어가 어색하니까 잘 들어야 돼. 편차라는 애가 있어. 내가 편차를 가지고 산포도가 큰지 적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 자, 편차가 뭐냐면요. 편차는요. 별량에서요.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근데 어디서 뭘 빼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 얘들아, 네 변 아니야, 변? 변 아니냐고, 변. 몰라? 니네가 생각하는 변 그거 맞는데? 변 알죠? 변 알잖아, 변. 아니야, 몰라, 뭐. 너무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막 요정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변 있잖아, 변. 변에는 얘들아, 균이 얼마나 많겠니? 그죠? 변에서 균을 뺀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변 빼기 균. 꼭 변에서 균을 빼야 돼. 야, 균에서 변을 뺄 순 없잖아. 그게 더 더러운 짓 아니야? 균에서 변 뺄 순 없어. 변에서 균을 뺀다 해서 변 빼기 균이에요. 최지수 왜 밑에 보고 알겠죠? 여기 써있냐고? 써있어. 근데 내가 니네 외우고 싶게 얘기해주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그럼 잘 봐봐. 그럼 지금 얘네들은 별량이잖아. 그치?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 되는 거야? A의 평균이 얼마냐? A의 평균? 다 더하면 얼마야? 153으로 나누면 50. 평균이? 얘는 50. 자, 그럼 별량에서 평균 뺀 게 편차야? 얘 편차 얼마야? 별량에서 평균 뺀 게 편차죠? 얘 평균 얼마야? 얘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얘는 0, 얘는 1. 그렇지. 여기는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50. 여기는 0, 여기는 50. 오케이. 편차를 봤을 때 마이너스 1, 0, 1. 얘는 마이너스 50, 0, 50. 편차가 훨씬 큰 게 B가 맞네. B가 산포도가 큰 게 맞았네. 이렇게 편차를 가지고 내가 산포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얘네 갭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평균을 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목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편차만 가지고 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딱 하나의 숫자로 보고 싶어. 딱 하나의 숫자로. 그러면은 편차가 있으니까 편차의 평균을 내면 딱 하나의 숫자가 될 거 아니야. 편차의 평균을 구해볼게. 왜냐면 수치 하나로 보고 싶어서. 과목이 많아지면 힘드니까. 일단 편차를 다 더해봐. 얼마예요? 0이네? 얘네는요? 0이네? 그죠? 내가 편차의 평균을 내가지고 산포도를 확인하려고 했거든? 근데 편차를 다 더하잖아?
항상 0이야. 편차의 합은요, 항상 0이에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야, 그러면 난 지금 숫자를 하나로 보고 싶은데 하나로 볼 수가 없잖아. 그치? 난 삼포도를 딱 확인하려면 그냥 숫자 딱 하나 가지고 둘이 딱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근데 편차의 합이 항상 0이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숫자를 하나로 보기가 힘드니까, 하나로 보기 힘든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음수가 나와서 그런 거네. 음수, 양수가 섞여서. 그치? 그래서 아, 얘를 제곱해버리자 생각한 거야. 양수만 나올 수 있도록. 제곱한 다음 평균 낼게요, 그럼. 알겠죠? 제곱한 다음 평균을 내서 삼포도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 아니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냥 편차를 더하면 0 나오니까 편차를 제곱한 다음 평균을 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의 숫자로 봤을 때 삼포도를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이라고 말하면 더 입에 착착 붙을 거예요. 어쨌든 얘도 그래서 분산을 구해봅시다. 자, 얘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를 제곱하면 얘 얼만데? 1. 여기는 0. 여기는 1. 편차의 제곱 더했고 이거의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누면 분산은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 분산은, B의 분산은 편차의 제곱 2500 0 2500 얘네 평균 더한 다음 개수로 나눠. 그럼 이거 얼마야? 3분의 5000. 오. 그럼 내가 이제 수치를 하나로 볼 수 있잖아. 야, 3분의 2랑 3분의 5000 중에 당연히 누가 더 커? 당연히 3분의 5000이 크지? 당연히 B가 삼포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 자, 분산이랑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숫자를 하나로 보기 위해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는데 편차의 합은 얼마 나오는 거야, 항상? 항상 0이 나와가지고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낸 게 분산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라는 애가 있어. 표준 편차는 니네가 지금 제곱한 다음 더해보면 알겠죠? 숫자가 크죠? 근데 숫자가 또 크면 또 괜히 보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그냥 숫자를 작게 보려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야.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포도라는 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삼포도는 한눈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포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삼포도는 뭘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편차를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분산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고 표준 편차를 보고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변 빼기 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라는 거. 편차의 합은 0, 0, 0. 그 다음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입니다. 됐나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 다예요. 개념 한번 보면 여기 써있는 게 다예요. 평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중앙값 어쩌고 저쩌고 옆에 써있는 거 다 삼포도, 편차,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대표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10명의 통학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통학시간의 평균을 구하래. 지금 10명을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통학시간이 5분 걸리는 2명 나왔대? 15분은 몰라. 총 10명인데 25분은 3명 35분 걸린다고 하는 1명이야. 야, 그럼 다 더해서 10명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15분 걸린다는 애는 몇 명이야? 몇 명? 4명. 그 다음 통학시간의 평균을 구하래요. 통학시간의 평균 구하면 일단 5분 걸린다는 애 2명 있으니까 총 몇 분 걸리는 거야? 10분. 15분 걸린다는 애 4명 있어. 60분. 25분 걸린다는 애 3명 있어. 75. 35분 걸린다는 애 1명 있어. 35.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10으로 나눠야 되죠? 우리 10개의 별량을 조사한 거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3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이다 라고 말했어.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죠? 별량을 더하고
몇 개인데? 3개. 이렇게 나눈 게 10이라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30.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애 평균 구하라고 해가지고 얘는 다 더할게 별량? 다 더하면 뭐야?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 얘를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요? 5 5개니까 그지? 그럼 이거 얼마인데? 5분의 50이니까 이때 평균은 10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여기 너무 쉬워 얘들아. 응? 자, 일단 중앙값 구하라는데 중앙값 어떻게 구하지? 크기 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죠? 그치? 아니면 짝수개면은 둘의 평균, 가운데 있는 숫자의 평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 대표값은 너무 쉬우니까. 내가 1모듬 해줄까? 2모듬 해줄까? 나머지 니네 시키려고. 둘 중에 하나만 해주려고. 뭐 할까? 1모듬 한번 볼게 그럼? 크기 순대로 나열해보자. 제일 작은 거 뭔데? 2 4 5 5 7 7 8 10 11 14. 자, 몇 개냐? 10개네? 이 짝수개네. 그럼 얘는 수치가 안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 한번 볼게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요거 아니야? 그치? 5번째랑 6번째겠죠? 맞아요. 왜 둘의 평균이면 얼만데? 7.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바로 써도 되는데, 아니면 얘들아 사실 짝수개면 이게 몇 개인지 먼저 딱 파악해서 10개잖아. 그럼 내가 끝까지 다 쓸 필요 없겠지. 왜냐면 가운데 있는 2개 숫자의 평균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해야 그렇게 해서 편하게 구하셔도 돼요. 이모듬은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형 4번. 자, 유형 4번은 뭐냐면 A랑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써가지고 얻은 점수를 조사했대요. A 선수의 점수의 최빈값, 그 다음 B 선수의 점수의 최빈값. 같은 횟수로 총을 써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맞췄나봐. B라는 선수는 6.1번, 7.3번, 8.5번, 9.6번, 10.5번 맞췄대. 그럼 총 몇 번 쏜 거야? 어? 몇 번 쏜 거야? 뭐라고? 몇 번? 못 들었어. 몇 번 쏜 거야? 얘 지금 B만 봐도 몇 번 쏜 거야? 20번 쏜 거지? 맞죠? 20번 쏜 거지? 이걸 더하면 되잖아. 이거 어디를 맞췄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럼 A도 똑같이 20번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A는 X가 얼마 되는 거야? 3? 오케이. A라는 선수는 6.2번, 7.3번, 8.3번, 9.5번, 10.7번 맞춘 사람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A 선수의 점수의 최빈값이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그치, 은설아? 10점 몇 번 맞췄어, A 선수? 그래, 7번 맞췄으니까. B 선수의 최빈값은? 9점 맞아요? 9점을 제일 많이 맞췄네.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료 중에서 얘들아,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5번? 5번은 그러면은 뭘 대표값으로 해야 적절해? 그렇지, 중앙값. 왜? 그렇지, 극단적인 수치가 들어있어서. 알겠죠? 자, 4회에 걸친 수학시험 성적이 90점, 85점, 89점, 92점을 5회의 점수 몇 점 받아야 5회까지의 평균이 90점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 평균 얘기하니까 다 더하겠습니다. 90, 85, 89, 92 마지막 X점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서 90이 되고 싶대. 양변 5 곱한 다음에 그냥 얘를 쫙 더하면 되죠? X에 관한 1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유형 7번. 자, 여기서 팔굽혀펴기에 대해 횟수에 대한 편차를 조사했는데 A 더하기 B를 물어봤네요. 얘들아, 편차의 합이 얼마더라? 0? 그럼 니네 A 더하기 B 얼만데? 얼마? A 더하기 2죠. 다 더하면 0 나와야 된다며. 그치?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이게 0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2여야지. 일단 A 더하기 B 값만 물어봤네. 자, 편차의 총합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4회의 편차는 얼마인가요? 얼마? 1? 이렇게 1. 야, 편차 어떻게 구하는 거더라? 별량에서 평균 빼, 변 빼기 균이 변 빼기. 그치? 별량에서 평균 빼서 편차? 별량에서 4회의 별량은 얼마인지 몰라. 그게 4회의 점수겠지. 4회의 별량에서 평균은 정해져 있잖아. 평균 얼만데? 84래. 이걸 뺀 게 1 나온다는 거지 지금? 그럼 4회의 별량이 얼마였다는 거야? 85점이었다. 이거 순서 바꾸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알겠죠? 85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편차의 총합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 2는 얼마니? 1. 그 다음 나한테 지금 표준 편차 구하라는데 표준 편차 알려면 분산 구하면 되잖아. 그치? 분산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 평균. 편차의 제곱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1 한 다음에 평균이니까 5. 이거 얼마야? 5분의 24. 이거는 분산이고 루트 분산. 이게 표준 편차잖아. 그럼 표준 편차 얼마예요? 그렇지. 루트 4니까 그지? 표준 편차는 2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잘하는구만. 자, 평균이 6이래요. 평균이 6이라는 건 일단 다 더하면은 19 더하기 x 더하기 y를 한 다음에 5로 나눈 게 6이다. 이거까지는 맞죠? 맞아요? 그럼 19 더하기 x 더하기 y는 30인가 얘들아? 그럼 x 더하기 y는요? 11. 오케이. 요거 하나 얻었어. 그 다음 분산이 4.4래요. 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지금 별량 한번 쓸게. 4, 10, x, y, 5. 편차 어떻게 구하죠? 별량에서 평균 뺀 거야. 평균 지금 6이라며. 그럼 얘 편차 얼마예요? 오. 그렇지. 이게 편차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4 더하기 16 더하기 x-6의 제곱 y-6의 제곱 플러스 1을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게 4.4다. 까지 맞을까요? 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21 더하기 x-6의 제곱 y-6의 제곱은 4.4 곱하기 5가 얼마예요? 22. 맞아요. 그 말은 x-6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이 1이라는 거네? 그치? 얘 전개할게요. 문제가 원하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한설아. 곱셈 공식이야 이거.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앞에 거 제곱들 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니까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36 더하기 36이니까 플러스 72가 1이다 까지 됐나요? 근데 x 플러스 y까지 우리 알잖아. 11이라며? 얘 11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11 132. 오. 더하기 72가 1 132고 얼만데 이거? 마이너스 60 넘어가면 60이냐? 61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됐어요? 유형 11번. 자, 5개의 별량이 있는데요. 평균이 6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얼마니? 얼마? 30. 표준 편차가 4라는 건 얘들아 분산은 얼마라는 거지? 표준 편차가 2라는 거였구나. 분산이 얼마라는 거죠? 그렇지. 분산이 4라는 거죠. 일단 식 좀 써놓을게요. 식 좀.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에 평균. 자, 편차의 제곱에 한번 해볼게요. 별량 있고 평균 있으니까. A-6의 제곱 B-6의 제곱
2-6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변 빼기 균이니까. A-6 이거를 제곱한 게 편차의 제곱. 따라왔어? 일단 요거 좀 써놓고 이거 두 개 써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별량에다 다 3을 더했어. 그리고 걔네의 평균을 구하고 걔네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별량에 3이 다 더해져서 그지? 근데 별로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 별량에 다 3이 더해져서 내가 이거의 평균을 내려고 다 더했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해가지고 2까지 더하고 3도 15 더해진 거. 그거 5로 나눈 거죠. 근데 이만큼이 어차피 얼마야? 30. 그럼 이거 얼마예요? 9죠? 근데 나 당연히 모든 값에서 다 똑같이 일정하게 3이 더해졌기 때문에 평균은 원래 있는 값에 3만 더해진 값이지 않겠냐? 원래 6이었다면 당연히 9로 바뀌었겠지. 왜냐면 똑같은 다 3이 더해졌으니까. 평균도 3이 더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평균이 9가 됐어요. 평균이 9. 이 바뀐 별량들의 평균이 9예요. 그 다음 표준 편차를 알려면 내가 분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분산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하는데?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지. A 플러스 3에서 9를 빼면 얼마인가요? A-6의 제곱. B-6의 제곱부터 2-6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거. 요게 분산이죠. 근데 나 그 옆에 봐봐. 똑같은 시간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얼마인 거야? 그대로 4인 거야. 그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야? 그대로 2인 거야. 표준 편차는 변화가 없는 거야. 오답 해줄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얘가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하거든요. 모든 평균에 대해서 원래 있던 별량에서 똑같이 A배 되고 플러스 B가 되잖아? 그럼 평균이 똑같이 바뀌어. 모든 값이 일정하게 A배 되고 플러스 B가 된 거면 평균도 A배 되고 플러스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표준 편차랑 분산은 더해져 있는 거엔 영향을 안 끼쳐요. 근데 곱해져 있는 건 영향을 끼쳐요. 곱해져 있는 거. 똑같이 A배 됐으면 원래 표준 편차에서 곱하기 A배가 돼요. 근데 이건 음수일까봐 절대값 씌운 거다. 표준 편차는 루트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라는 거는요. A배 됐으면 S도 A배 된다는 거. 일단 그럼 분산은?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제곱, S제곱이겠지. 분산은. 얘네들을 완전 다 제곱한 거. 뭐 표준 편차 구한다면 천천히 구하셔도 되고요.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가 루트 분산인 거니까 다시 표준 편차 가지고 구하려면 제곱을 하면 되잖아. 분산을 구할 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값이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공식인데 일단 근데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돼. 옛날에 지금 뭐 아주한테는 좀 먼 미래 같긴 한데 옛날에 한올이 또 이거 통계를 한번 뒤에 있던 걸 앞에서 한번 냈었거든요. 옛날도 아니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게 최근이에요. 근데 이런 거 되게 변형해서 많이 냈었어. 그래서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 알아야 돼. 알겠지? 공식만 단순히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평균 다르게 냈어. 이거 평균 다르게 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한올에서 이거 평균 다르게 냈어. 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위에 보면은 막 이런 막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말고 푸는 방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위에 공식은 또 더 많이 쓰지도 않기도 할 뿐더러 푸는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봐봐. 일단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표는요. 남학생들, 우리 반 같은 경우에 남학생들에 내가 점수만 조사해 평균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애들의 표준 편차를 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여학생들만 평균을 내버리고 여학생들의 표준 편차만 내가 세워버린 거지.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 반 전체의 평균과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내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구한 식들을 이용해서 전체의 평균과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하자는 거죠. 잘 봐봐. 일단 남학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 쓸 수 있는 식을 먼저 쓸 건데 일단 분산 구하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만 씌운 거니까. 남자들의 분산이 얼마인가요? 36. 여자는요? 16이죠? 남학생들의 별량은 내가 X로 표시하고 여학생들의 별량은 Y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별량은 X1부터 X2부터 쭉 해가지고 X20까지 더한 거를
20으로 나눈 게 지금 평균 75 됐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맞나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요만큼 별량의 총 합은 얼마인 거야? 1500? 어우 1500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분산에 관한 식도 좀 쓰겠습니다. 분산에 관한 식. 분산 어떻게 구하죠? 편차의 제곱에 평균.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변 빼기 균. 그치? 별량에서 평균 뭐야? 별량에서 평균 빼면 되니까 x1 마이너스 75의 제곱 플러스 x2 마이너스 75의 제곱 쭉쭉 가서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에 평균 20 요게 36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요 별량 편차의 제곱의 합 이건 얼마예요? 7,720이라는 것까지 구했어요. 됐나요? 이제 여자들 좀 구해볼게요. 여자들 y로 표현하면 y1부터 y20까지 더한 거를 20으로 나눈 게 얘도 마찬가지로 75야. 그 말은 여자애들의 별량의 총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것도 1500. 여학생들의 분산 가겠습니다. 여학생들의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y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y20 마이너스 75의 제곱을 마찬가지로 이거의 평균을 내버린 게 분산 16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편차의 제곱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32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맞나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반 전체의 평균과 전체의 분산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전체의 평균 구하려면 니네들 점수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x1부터 x20까지 더하고 y1부터 y20까지 더하자고. 전체 구할 거니까 전체. 요거를 다 더한 다음 몇 명으로 나눠야 돼? 그렇지 40명으로. 그럼 40분에 요만큼 더한 거 얼마야? 1500. 이만큼 더한 거 1500. 그럼 얼마야? 3000이냐? 약분하면 이거 얼마예요? 75죠? 그래서 평균이 안 바뀌었어. 착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전체 분산. 전체 분산은 변 빼기 균 y1 75의 제곱 y20 75의 제곱 다 더한 다음에 이것도 40으로 나누면 이게 분산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얼마냐면 40분의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니? 1040 약분하면 이거 얼만데? 26. 이거는 분산. 그럼 표준 편차 얼마겠어? 에? 표준 편차는? 루트 26이 된다는 거죠. 대표 문제 수준이에요. 어렵게 느끼지 말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변 빼기 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맞아요.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평균이 더 크면 편차가 음수야?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죠? 변 빼기 균인데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테니까. 그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맞아요.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그렇지. 이 낚는 거야. 편차의 합은 얼마예요? 0이죠. 모든 게 0인데 내가 어떻게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겠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삼포도. 삼포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얘는 분산인 척하는 문장인 거야. 근데 분산 안 되는 거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자, 각각의 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4번, 4번, 5번, 6번, 4번, 5번 다 더해. 다 더한 다음 5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 다음에 각각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죠? 그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서 분산을 2개 다 구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원래.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근데 얘들아, 솔직히 이렇게 써있는 거는 한눈에 봐도 표준편차, 즉 3포도가 작은 게 보이지 않냐? 야, A반이 표준편차가 작겠어? B반이, 2반이 표준편차가 작겠어? 1반, 2반 중에. 당연히 1반이겠죠. 야, 4개, 5개, 6개, 4개, 5개 이렇게 뛰는 거랑 0개 했다. 하나도 못했다. 8개 하는 거랑 3포도가 이게 훨씬 큰 거 아니야, 2반이? 3포도가 크다는 건 당연히 표준편차 크다는 거죠. 분산이 크다는 거고. 당연히 이건 내가 숫자를 원래 구해봐야 되지만 구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이 표만 보고도 표준편차 누가 더 작은지 1반이 작은지 2반이 작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1반이 더 작다는 거고. 알겠죠? 얼마나 고르고 안 고르고 그냥 그 차이인 거니까. 이거 보세요. 자, A학급과 B학급부터 E학급까지 총 5개 학급이 있는데 평균 점수랑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자, 1번. A학급의 학생 수가 B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맞아요, 아니에요? 평균이 B가 높고 A가 표준편차가 커. 맞아, 아니야? 응? 맞아요, 아니에요? 에? 평균이 더 작다는 건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죠? 사람이 더 무조건 많으면 평균이 더 작냐? 근데 우리 반이랑 다른 B반이랑 비교해서 우리 반 평균이 더 떨어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평균이랑 표준편차만 가지고 내가 학생 수를 알 수 있는 거냐? 모르죠. 나도 몰라. 그치? 니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지. 어떻게 사람 수까지 알겠어. 그치? 그냥 이 반 자체가 조금 그럴 수도 못하는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은설아? 우냐? 졸려가지고 그런가? 에어컨? 알았어.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2번은 D학급의 영어 성적이 C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 D학급의 영어 성적이 C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야,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더 고른 거 아니야? 그치?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B학급이 C학급보다 더 많다. 70점 미만인 게 B보다 C가 더 많다. 모르죠. 평균 2점 높다고 더 70점 이상인 사람이 더 많은 거야? 학생 수가 몇 명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 수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는. 그치? 틀렸고.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E학급이다. 어디야? C지, C. 그치? 이거는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얘는 잘못 얘기했죠? 그래서 안 되고요.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학급이 다른 네 학급보다 작다. 맞아, 아니야? 왜? 편차. 총합은? 다? 다 0이지, 그지? 거짓말, 이게 낚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 편차의 총합 다 0이잖아. 그죠? 땡, 5번도 땡. 그 다음 C단계까지. 잘 풀면 되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여기 진짜 단원이 내가 이렇게 2개 단원 연속으로 한 적이 없지? 근데 유형도 적고 내용도 너무 쉬워서 그래. 자, 산점도란 해보겠습니다. 산점도는, 나 아까 산포도는 뜻이 뭐였냐? 산포도.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였지. 그치? 근데 이 산점도는 뭐냐면 내가 별량을 다 조사를 해. 그 다음에 이 좌표 평면에 딱 그려놓은 이 그래프 있죠? 이게 산점도예요. 그냥 점 찍는 거야. 점 찍는 거. 키, 몸무게, 165, 65, 165, 60 이렇게 점 찍고 165, 50 이렇게 점 찍는 거야. 그냥 이게 산점도야. 끝에가 도로 끝나잖아. 그래프로 그려놓냐 안 그려놓냐 그냥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단어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점을 잘 세면 돼. 그게 끝이야. 엄청 쉬워. 유형도 6개밖에 없어. 자, 근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할게요. 상관관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얘들아 이런 말 하잖아. 나 니네랑 상관없어. 이런 표현 쓰듯이
진짜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야. 그게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양의 상관관계는 니네 1차 함수의 기울기 양수이네. 보듯이 준호야. x축 오른쪽 방향 x축 위로 올라가잖아? 오른쪽 방향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야. 기울기 양수면 올라가듯이. 그 말은 뭐냐면 x값도 증가하고 y값도 증가한다는 거지. 내가 조사한 두 개의 자료가 x값도 커질 때 y값도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여름철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 몇 도일 때 아이스크림이 얼마 팔렸어. 또 더 높아졌어. 그럼 아이스크림 더 많이 팔렸겠지. 내가 이 점들을 다 찍으면 이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를 이 3점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이 둘의 차이점은 더 얄쌍하고 밀집돼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엄청 큰 거야. 알겠죠? 엄청 큰 거야. 조금 미세하게 약할 수도 있긴 하잖아.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도 조금 미세할 수는 있어서 더 큰 거, 약한 거.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겁니다. 음의 상관관계는 뭐 있겠냐? 음의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운동량과 비만도. 운동을 내가 엄청 많이 해. 그럼 비만도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반대로 가는 거. 이게 음의 상관관계야.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키랑 시력. 상관관계 있냐? 키 작으면 시력 좋고 키 크면 시력 안 좋고 이런 거냐? 그럼 키 크면 시력 좋고 키 작으면 시력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상관관계가 없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어디 막 분포된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거 한번 보면 통학거리랑 통학시간 무슨 상관관계 있을까요? 에? 없어요? 양의 상관관계겠지. 그치? 멀리 살수록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통학시간? 그 다음 키랑 시력은요? 상관관계 없죠. 산의 높이랑 그 지점에서의 기온. 그렇지. 올라갈수록 춥잖아. 그치? 음의 상관관계. 쌀 생산량과 수입량. 수입 알죠? 야, 쌀 많이 생산하는데 많이 쌀 수입해? 수입 좀 줄어들지 않겠냐 얘들아? 쌀의 수입량이? 쌀 많이 생산하니까. 그럼 무슨 사이야? 음의 상관관계지. 그 다음 흡연량이랑 폐암 발병률. 양의 상관관계. 냉장고 판매량이랑 신문 발행 부수. 아예 관계가 없죠? 운동량과 비만 아까 내가 얘기한 거다. 음의 상관관계라는 거. 자, 이것도 문제 볼게요. 유형 6개밖에 없어서. 잘 세면 돼, 얘들아. 이거 보세요.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수학 점수 70점. 여기 70점 딱 선 그거 이렇게. 여기는 Y 값은 과학 점수 얘기하는 거, 이쪽은 수학 점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점이 뭘 얘기하는 거면 수학 20점에 과학 30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X좌표, Y좌표. 그러면 나 여기 수학 70점 딱 그은 다음에 이상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명. 맞죠? 그죠? 위로 세면 안 되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세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 과학 점수 어디 있어? 과학 점수. 과학 점수는 Y축인 거기 때문에 Y축 요렇게 50점 딱 그거 이렇게. 50점 미만인 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쪽에 있는 걸 세야 되는 거지? Y 값이기 때문에. 맞는 말. 그 다음 과학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 50점. 맞죠? 5명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보라 색깔 줄 가로로 그어봤을 때 제일 많이 점 찍히는 거. 그 다음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이하. 60점 이상, 80점 이하 찍어볼까요? 60점 이상, 60점. 80점.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이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명 맞나요? 수학 점수랑 과학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인 거. 자, 이거는 과학 점수 90, 그 다음에 수학 점수 90 이렇게 띠 그었을 때 모두 90점 이상인 거. 하나, 둘, 3명인데? 맞죠? 이거 내가 지금 선 그은 것보다 위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나 오른쪽. 맞나요? 모두 90, 90인 것보다 위나 오른쪽에 더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명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선 그은 이유는 잘 보이라고 그은 거야. 내가 셀 때도 아무래도 선이 있어야 조금 덜 헷갈리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긋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세시면 돼요. 그냥 기준선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여기 뭐 써있는 것처럼 무슨 공식같이 써있는 건데 공식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이 되는 선을 내가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거. 자, 필기랑 실기. 필기는 X축, 실기는
y축인데 얘네 같으려면은 얘들아 당연히 y는 x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같은 선상 60, 60, 70, 70 이 얘기. 그리고 필기가 실기보다 높아야 돼. 필기가 실기보다 높으려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잠깐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거. 얘들아 같은 건 일단 3명밖에 없어. 그 다음 실기가 높으려면 위쪽이겠죠? 이런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 아니야. 얘네과 더하면 돼. 얘 밑에 있는 건 오히려 필기가 더 높은 애들인 거지? 실기보다? 이해하고 있냐? 왜냐면 요 점이 필기 60, 실기 70인 거잖아. 좌표로 표현했을 때 선 하나 띡 그은 다음에 이쪽 위쪽 방향의 실기 점수가 높은 애들인 거라고. 그냥 뭐 머리 쓸 거 없이 잘 세. 알았지? 잘 세면 돼. 기준선만 그어놓고 세면 조금 편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제기차기를 성공한 거 1차, 2차 선점도고 제기차기의 개수의 합이 22개 이상인 거? 자, 일단 합이 22개이려면은 딱 22개 떨어지면 딱 11, 11? 11, 11 여기서 얘들아 요 개수보다 위쪽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요쪽, 위쪽, 요 점도 되고 요 점도 됩니다. 그죠? 12 더하기 9가 23이니까요. 그리고 얘는 다 되는 거지 이제. 22개 이상. 요 안쪽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쵸? 합이 22개 이상이려면 딱 22개 되는 애들은 요거랑 그 다음에 요쪽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 22개 되겠다. 같은 선상에 일직선상에 있는 애들. 얘를 기준 안쪽만 아니면 다 22개라는 거 그냥 잘 세시면 돼요. 헷갈리면 그 주변만 몇 개 빼면 되잖아. 확실한 거 세고. 12 더하기 21가 어머 12 더하기 9 같은 선상이 없어 얘? 12 더하기 9 21이야? 그럼 잠깐만 11, 11 요거에다가 얘를 기준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 같은 선상이 없네요. 그죠? 얘 빼고 얘 되지? 얘 20인가 본데? 9 더하기 13 그러네.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딱 20이고 요쪽부터 위쪽 알겠죠? 요런 것도 방금 위에 막 써있긴 하는데 태도 점수랑 지시 점수 차가 2점 이하인 거. 그러니까 차가 딱 2점 나오는 게 보통 그냥 일직선 썼을 때 기울기 2 나는 거 있잖아. 1코 x 증가랑 1, y 증가랑 2 이게 이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5일 때 7, 6일 때 8, 7일 때 이렇게 한 일직선상 이렇게 쭉 그어 이렇게. 요게 다 2점 차이 나는 거. 또는 5일 때 7, 그 다음에 6일 때 8 요렇게 일직선상 쭉. 요게 딱 2점 차이 나는 애들이고 2점 이하 차이라면 여기 사이에 있어야겠지. 요거 개수만 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건데. 일단 여름철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떤 상관관계 있나요? 양의 상관관계. 일단 양의 상관관계 3번이랑 4번인데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3, 4번 중에 4번이겠죠? 그죠? 되게 강한 상관관계예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여름철 기온은. 요거 보세요. 마지막 문제 유형입니다. 자, 지용이네 학교 학생들인데 키랑 몸무게는 양의 상관관계 있네요. 그림 딱 그 산점도 자체가 그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A 학생 봐봐. 얘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네. 키에 비해서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지 저 일직선 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맞는 말. B는 C보다 키가 더 큰가요? 네. 더 오른쪽 갈수록 키가 큰 거예요. A, B, C, D 중에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거 D인가요? 가장 오른쪽이면서 밑에 있어야 돼. 맞아? 맞네. A, B, C 4명 중에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가장 많이 나가는 학생이 A. 아니고 B. 그렇지.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